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 섹터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일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포착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황이 바닥에서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가 꽤 높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찍고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특히 AI와 HBM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반도체 산업 전반을 이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작년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감산 정책 효과, AI 및 5G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고요. 특히 디램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HBM 쪽의 호조 뭐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요 장비 쪽도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수주도 좋아지고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실제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나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 반도체 부진으로 상당히 오래 조정을 줬거든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근데 폭증을 하면서 HBM 생산에 필수적인 후공정 장비들의 이제 기업들의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강화 노력으로 해서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일부 국내 장비 업체들은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반도체 HBM 관련 장비들은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주로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선단 공정 및 HBM 생산 능력이 증대 투자가 계속 지속되면서 장비 업체들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쪽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후공정을 좀 세분화해서 평가를 해본다면요. 이쪽은 어떨까요? 이른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이 무어의 법칙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회로 선폭을 계속해서 미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서 전공정 이제 웨이퍼를 말하죠. 전공정 제작만으로는 이제 성능 향상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AI 및 고성능 컴퓨팅, 5G, 자율주행,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응용 분야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수 요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전공정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칩 대신에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연결해서 이제 칩넷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연결해서 하나의 반도체를 구성하는 칩넷 방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수율 향상, 제조 단가 절감, 칩 개발 속도 단축 등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첨단 패키징 수요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에 따라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AI와 HBM 이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심으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을 오늘 관심 섹터로 준비하신 송기훈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은 정책적으로도 기대할 만한 여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생태계 조성 건의안을 제기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세제 혜택,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 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어떤 지원 방안들이 좀 이야기될 것 같거든요. 충분한 혜택이 장비 쪽으로도 이어질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건의안을 마련해가지고 정부에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이제 AI 반도체 산업의 전방위 지원 추진을 갖다가 요구했고요. R&D 비중이 높은 중소형 반도체 장비 주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반도체 칩스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 K-칩스법에 따르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의 R&D 설비 및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을 갖다가 대기업보다 높은 40%로 책정을 해가지고 네.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 이제 중소형 업체입니다. 위주잖아요. 네네. 이쪽에 R&D가 세액 공제가 40%까지, 대기업은 이제 30%고요. 중소기업은 40%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서
반도체 산업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 세제 혜택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의 인프라, 그다음에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는 중소형 장비 업체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여럿 있는, 그래서 이제 정말 업황 회복에 대한 그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요, 장비 쪽이 본업 쪽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장비 쪽에 대해서 매수가 접근 가능한 시점이냐, 이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보통 장비주는요. 일반 반도체 산업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이 업황 개선을 예측을 하고 미리 설비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즉 장비주의 수준은 미래의 반도체 시장의 화랑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EMI 이제 국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이제 시장 조사 결과가 2025년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지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100억 달러,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은 1,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갖다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AI 및 HBM 그리고 또 레거시 반도체도 굉장히 빠른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투자하기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김정숙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저희가 뭐 실적 회복이라든가 수주 화랑에 따른 어떤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거든요. 뭐 역시 긍정적이라고 동의하실까요? 네, DRAM 업체들의 DDR5의 조기 단종 계획으로요. DDR5의 현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제조사들이 전략이 선단 제품 중심으로 바뀌면서 DDR5하고 HBM으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일비 추가 증설을 통해서 HBM 시장의 확대에 나서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하반기에는 일시 위주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DRAM 제조사별로 선단 제품의 호황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전문가께서도 이쪽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 기대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반도체 장비, 뭐 전략적인 부분들 방송에서 못 다룬 내용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필살기 고수 외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탑픽 2가지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자, 먼저 가볼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최근에 AI, GPU, CPU 검사용 소켓 그리고 테스트 핀의 수요 증가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매출이나 수익 증가에 기여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리노공업은 이제 AI, GPU, CPU 등 이제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소켓하고요. 테스트 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특히 리노핀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핀과 IC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70%를 갖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반도체 칩이 최종적으로 제품화되기 전에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AI하고 GPU하고 CPU 등 이제 고성능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핀스와 높은 신뢰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칩들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리노공업의 이제 리노핀하고 테스트 소켓은 이런 고성능 칩의 미세화, 집적도 증가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 리노공업은 특히 R&D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칩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칩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수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이 리노공업은 이 고가용 R&D 소켓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R&D용 소켓은 일반 양산용 소켓보다요 마진율이 높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더욱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점을 가진 영역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권가에서도 리노공업의 뭐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그렇죠.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일 텐데 이제 저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건 리스크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과대한 평가나 또 너무 크게 이런 기대치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리노공업에 대한 이제 증권가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하고 주가 목표 주가 상향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반도체 붐과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리노공업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 이제 리노핀하고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빠른 납기 대응 능력은 AI나 HPC 등 빠르게 변하는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AI 분 확실한 수혜주가 맞고요. 성장성이 여전히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 및 양산이 확산될수록 R&D용 수요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요. 이 R&D용 소켓이나 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리노공업의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따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리노공업이 의료 관련해서도 뛰어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어떨까요? 뭐 기대할 만한 충분한 또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군요. 뛰어든 게 아니라 이미 양산을 해서 생산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리노공업은 이제 의료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 이제 오래됐고요. 꽤 됐습니다. 한 몇 년 지났고요. 현재까지는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압도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의 주력 기술인 이제 초정밀 가공 기술하고 정기적 신호 전달 기술은요. 반도체 테스트핀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 특히 의료용 프로브, 센서, 커넥터 이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기술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인체에 직접 삽입되거나 이제 정밀한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 부품의 극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의 기술력이 여기에 부합을 합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반도체 시장만큼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서요. 특히 진단, 수술, 치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규제 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번 진입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노공업의 의료기 부분 매출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비해서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2023년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의료기 매출액이 약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요? 예, 전체 매출액 그리고 3~4%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당장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아직 비중이 높진 않네요. 그쵸, 예. 네. 의료기 부품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용 프로브하고 내시경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의 그 실적 성과가 비중 자체가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미래 가치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상당히 또 기대를 걸고 계시네요. 네. 자,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접근하는 이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면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최근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거의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온 편에 속한데요. 매수가는 한 5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서 1차는 전고점 부근인 6만 원, 2차 목표권은 신고가인 8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투자 전략 밴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리노공업을 첫 번째 토픽으로 만나보셨고요. 자, 다음 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려볼 기업은 어디일지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TCK가 나오네요. 소재 전문 쪽으로 또 TCK가 등장하는데 증권가 리포트가 뭐 여러 나오죠.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 올해에도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기대가 또 상당히 밝은 그런 또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기대어서 실적 성장을 예측하는 걸까요? 네,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죠. 소재 전문 기업의 TCK는 이제 2025년도에도 이제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상당히 못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래요? 조정을 줬고요. 네네. 그리고 이 TCK가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있거든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 프레시가 이제 고단화되고 디램이 미세화 공정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더욱 가혹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기존의 실리콘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환경에서 쉽게 손상이 되고 교체 주기가 짧은 반면에 이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도하고 우수한 내열성, 뛰어난 내플라즈마 부식성을 자랑하면서 교체 주기도 길고 안정적인 공정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TCK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링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개발하고 납품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이제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인 랩리서치나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 SK 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삼성 관련해서 중국의 시안 공장의 랜드 가동률 회복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TCK에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지, 게다가 뭐 신제품 공급 확대 이슈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관측되는 부분들도 역시나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까요? 네, 그렇죠. 네네. 2분기에 이제 삼성 시안 랜드 가동률 회복이 예정이 돼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 이제 고단한 랜드라 이제 쪽에 이제 공급 확대는 TCK의 영업이익률하고요,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랜드 제조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기술 경쟁력으로 한해서 이제 그러니까 낸드를 갖다가 고단화 이제 8세대, 9세대 낸드로 전환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고단화 낸드는 기존 낸드보다 식각 공정 스텝이 훨씬 많고 플라즈마 환경이 더욱 가혹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 기존의 실리콘링보다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사용량과 교체 주기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TCK 실리콘 카바이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네네. 거의 대체 불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시안 낸드 가동률 회복과 더불어서 신제품 공급 확대는 이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 수요 확대로 직결이 됩니다.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네. 시안 냉동 공장 회복 외에도요. 최근 TCK는 이제 중국의 이 YMTC 같은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도요, 이제 중국향 매출 확대로도 계속 수혜를 보고 있고요. 고객사의 다변화와 지역 의존도 감소로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까지 낸드 업황이 부진했는데 2025년도부터 낸드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가 이렇게 TCK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이쪽 제품의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또 일본의 탄소 소재 전문 기업이랑 기술 제휴가 있더라고요. 예. 뭐 목적이 뭔지 어떤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TCK는 설립 자체가 일본의 이제 설립 당시부터 일본의 토카이 카본하고 이제 기능성 카본 소재 전문 기업인 한국의 KC텍하고 합작사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TCK는 태생적으로 이제 토카이 카본하고 긴밀한 기술 제휴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회사이고요. 토카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1918년에 설립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 종합 메이커로서 이제 카본 블랙, 흑연 전극, 파인 카본 등 다양한 탄소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TCK는 이러한 토카이 카본의 오랜 연구 개발로 축적된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가지고 공유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리콘 카바이드링 제조의 핵심이 이제 화학 기상 증착 기술 역시 이러한 협력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고요. TCK는 이제 토카이 카본으로부터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원재료인 고순도 흑연을 갖다가요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순도 흑연은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요. 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 제조 경쟁력의 필수거든요. 이제 TCK는 토카이 카본하고 협력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에 의존하던 고순도 흑연 제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 국산화할 때도 토카이 카본의 기술력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독점적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요. 이 토카이 카본의 이제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네. 미래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차세대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TCK가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워볼까 하는데 이 TCK는요. 차트를 특히나 좀 길게 놓고 본다면 과연 내가 어디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할까 많은 고민이 되실 법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보다 유리한 TCK 시장일까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는요, 이제 디램하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죠. 레거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침체돼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 장비 전체적으로 많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침체된 상황에서도 TCK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부진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랜 조정을 TCK도 오랜 조정을 거쳐 바닥에서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천가는 10만 원 전후 분할로 접근해서 목표가는 좀 대범하게 20만 원까지 더블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뭐 단기적인 전략은 아니신 거죠? 예, 중장기적인 네.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 전략적인 내용들 제공되는 부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